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피습을 당했죠. 네. 테러를 당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두 가지 지점. 첫째, 경찰의 대응. 이제 이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테러를 당했을 때 증거 수집이나 아니면 이런 것과 배현진 의원이 이제 피습을 당했을 때 또 테러를 당했을 때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김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동안에 쭉 우리 이재명 대표 네. 저기 그 살인미수 사건 네. 그 테러와 관련해서 했을 때 경찰의 그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대테러 그 센터에서 문자 보낸 거 그것도 뭐 무슨 열상 일센스 열상이 맞아요. 뭐 같이 별거 그리고 아닌 소방 것처럼. 일보하고 전혀 다르게 나갔죠. 예. 그렇게 다르게. 축소시키고 또 그 피의자의 신상도 공개하지 않고 그 당적도 확인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 안 한 이유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 부산청장이 이제 국회 행안이 나와갖고 한 답변을 보니까 중대하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얘기했어요. 맞아요.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그 테러 행위를 한 것이 중대하지 않으면 어떤 게 중대한 것인지. 그리고 상처 부위도 여기 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그 비판이 진짜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모방범 문제로 또 발생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폴리스라인 치고 배현진 의원 이제 정치 테러 당한 거에 대한 증거 수집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감식 지금 보면 사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사진 보면 경찰 과학수사대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 감식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 피습일 당시에는 저렇게 물청소를 15분인가? 그 구급차 떠난 뒤에 5분인가 15분 정확히 지금 제가 시간이 기억 안 나는데 왜 과학 안 하냐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아니 옷도 네, 맞아요. 배현진 의원 건 수거해 갔어요. 중요한 그 물증인데 이거 수거해 갔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의료 폐기물로 폐기될 뻔한 거를 진주까지 갔어요. 진주. 우리 당직자가 얘기해가지고 수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피해 현장을 감식하는 경찰 과학수사대라고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은 저렇게 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저런 기사가 안 나오냐고요. 안 했잖아요. 과학수사를. 왜 이러는지 난 저러는데 또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한동훈 장관 입만 열면 음모론 얘기하잖아요. 아니 정당하게 저런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요. 뭐 국민의힘에 누가 그러고 민주당이 그랬는데 저런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배현진 의원 피습단을 했을 때는 병원에 바로 문병 가던데. 그렇죠, 맞아요. 이재명 대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이 정말로 이제 내일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있죠. 되게 이제 그러니까 재난 앞에 되게 비정한 정권이기도 하지만 이 정권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국민들께서 이제는. 그런데 공정과 상식 너무 하도 많은 얘기들이 되풀이돼가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좀 저거 하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된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정과 상식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법에 의한 그 저기 법치라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처가에만 가면 멈춰선다. 그리고 야당 대표만 항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는 그냥 공방 수준이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보십시오. 한 2년 동안 털고 있잖아요. 그렇죠. 털고 있고 이제 뭐 했는데 수백 차례 그걸 압수수색하고 뭐 막 했는데 비슷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처가가 관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방치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쌍특검을 이제 그 발의해가지고 이제 저 12월 달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자기 가족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한 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정부는 이게 너무 편파적이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 통치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네. 본인들과 친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저 국정 운영 아니냐, 김건희 방탄을 위한 국정 운영 아니냐라는 비판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도 또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 총선은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그 치러질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을 바꾸려고 그 저 윤석열 심판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려고 하는 거 프레임 전환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정치 기술적인 거로만 자꾸 이런 것들 대응하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계속 짜증나고 이런 거죠. 화가 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풍 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제가 기사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고 그런데 이 테러에 대한 대응하는 경찰의 대응 방식은 너무 달랐다. 그럼 이거는 음모가 아니고 정당한 의혹 제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던데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이 문제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인화 또 사법 리스크 이런 단어 사용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강하게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범죄인 취급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체? 그렇죠.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그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그 사람 범인 있잖아요. 그 테러범, 살인 미수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어디서 생겼을까? 추측컨대 이재명 대표를 뭐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끝나지도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낸 사람이 장관 때부터 지금까지 쏟아낸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체? 그게 5천만의 언어이라고 본인은 이제 강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과 지금 비대위원장의 한동훈은 너무 틀리죠. 본인도 지금 뭐 계속 고난들이 계속 닥쳐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 거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윤한 갈등의 문제 뭐 한동훈 리스크는 엄청 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통은 부끄러워서 말 못 하잖아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갑자기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돌았잖아요. 네, 돌았죠. 그러면서 셀카 찍고 이런 거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너무 좀 가벼워 보여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기차표도 늦춰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까지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그 서천 특화시장 가가지고 네. 그 주변에 뭐 그 저 피해 상인들인 것처럼 막 그 해갖고 설정샷 찍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 국민의힘의 전현수 군수들 뭐 그 당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사진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찍은 그 사진 셀카 사진 뭐 이런 거 서 있는 그 사람들도 그게 과연 모든 국민들일까?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것도 그 극성 지지자들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이제 김현정 특보도 이렇게 이제 인사하러 다니고 이러면 지지자들이 와서 막 환호해주고 악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단 당선된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근데 그게 민심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 그분 좋아하는 사람이 오겠지 당연히. 뭐 안 좋아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일부러 오시기도 하고 또는 뭐 저는 그 지역이 아니고 딴 데서도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좋아하거나 팬클럽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확인된 건 없지만 네. 근데 그런 걸 마치 그냥 그 지역의 민심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에 좀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셀카 찍는 거 보죠. 저 모습이거든요 지금. 저 되게 좋아하세요 셀카를. 근데 저기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다 저 지역 분이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들 아니시겠어요. 근데 저분들만 보고 정치를 하다가는 그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본인이 돌아다니시면서 시장에서 막 좋아하시니까 아 이거 끝났네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게 지금 저 정당 행사 아닙니까? 저 사진도 정당 행사가 아닌 일반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그 고물가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구정 돌아오는데 예. 그 4인 기준으로 해서 설 밥상 차리는데 전통시장 기준으로 한 28만 원. 그리고 저기 마트 기준으로 해서 38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만큼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폭등했죠. 삶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현장에 와서 저렇게 셀카 찍고 그래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욕하고 그러죠.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 시민을 위한 정치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국민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언행일치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정말 이제 뭐 1라운드에서 본인이 이겼다라고 저거 하는데 앞으로 정말 그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본인 입장도 밝히고 네.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히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서민과 그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